오늘 엄쌤과 함께 해볼 내용은 세가형 상권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최근까지는 이제 관계 부사라 하여 where나 when이나 why나 how를 쓰는데 그걸 의문사인 어디서 언제 뭐 어떻게 이런 걸로 해석하지 않는 꼭 꾸며주고 꾸며줌을 받는 것처럼 꼭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봤잖아요. 영어를 조금 문법을 공부해 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네,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문법 용어를 많이 쓰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관계대명사들은 보통 옆집에 사는 누구, 뭐 내가 어저께 봤던 영화 하면서 뒤에 있는 수식하는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 하나를 꾸미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요런 걸 이제 그 문법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한정적 용법이었던 거예요. 발음 어렵다. 한정적 용법.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지.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근데 한정적 용법이란 말을 몰라도 되고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하고 꾸밈을 받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나 보다 라고 하나를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은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계속적 용법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우선 그러면 관계대명사 문장을 하나 만들려고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여자 한 명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A woman started studying English. 맞으세요. A woman started studying English. A woman started studying English. A woman started studying English 해서 기본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꾸미는 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여자라고 해놓으면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더 집어넣을 건데, 어떤 설명이냐면 65세인 어떤 여자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65세인 여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 먼저? 꾸밈을 받는 거부터. 그러니까 A woman who is 65 인 사람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대요. started studying English. 맞았어요. 그래서 woman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Woman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Woman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요건 우리가 늘 하던 그런 문장이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a woman을 다른 단어로 싹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 엄마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로만 바꿔서 문장을 그대로 읊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My mom,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맞아요. My mom,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자, 지금 말로 우리는 전하고 있지 글자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잖아요. 엄마만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 어떤 여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다른 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장을 뭔가 텍스트로 적거나 뭔가 쓰거나 적거나 했을 때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없던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실 콤마가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방금 엄마로 바꾼 버전에서는 어디에 콤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엄마를 꾸미는 말, 즉 65세다 라는 그 말 앞뒤를 콤마로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My mom,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woman일 때는 그렇게 콤마를 박아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다 똑같고 어순도 똑같고 완전 똑같은데 엄마로만 바꿨다고 왜 콤마를 갑자기 박아줘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아까 그 어떤 여자의 예문을 보시면 여자가 65세다라는 그런 정보가 빠지게 되면 그냥 남는 게 어떤 여자는 영어를 공부해요 인데 그런데 그 어떤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도대체
어떤 여자가 영어를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 수 있게끔 사이드로 정보를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65세의 여자라던가 우리 뒷집에 사는 여자라던가 내가 어저께 봤던 여자라던가 아니면 내가 친하게 지낸 언니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달아주셔야 듣는 사람이 그래 라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여자가 영어를 공부했대 그러면 뭔 말이야?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5세라는 그 정보는 그 문장에서 꼭 넣어줘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에는 콤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엄마로 그거를 바꿨을 때를 보시면 이미 우리 엄마 영어 공부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듣는 사람 어머 너네 엄마 영어 공부하셔? 라고 뭔가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딱 들어올 거 이해가 될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게 그게 주요한 포인트지 엄마가 65세인지 아닌지는 굳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정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줘도 그만 빼도 그만인 정보, 즉 내가 추가로 그냥 더 주고 싶어서 넣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정보를 넣을 때는 즉 빼도 상관없을 때는 앞뒤에 콤마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원을 다 배우고 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문제도 그렇고 토플 문제도 그렇고 보면 지문이 막 마침표 하나 딱 박혀있는 지문이 막 문장이 세 줄씩, 두세 줄씩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장들 안에 만약에 콤마로 앞뒤에 뭔가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드러내요. 나머지만 해석하셔도 문법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왜? 콤마 안에 갖춰진 정보는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예. My wife is a very generous woman, which I appreciate. My wife is a very generous woman, which I appreciate. My wife is a very generous woman, which I appreciate. My wife is a very generous woman, which I appreciate.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의 Who is 65를 드러내고 My mom started studying English에도 문법상으로 괜찮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도 다 납득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콤마를 박아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사실 자, my mom, 콤마. 그렇게 하죠. Who is 65, 콤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말할 때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쵸. 내가 말을 할 거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알아들어야 하는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콤마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는 그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쭉 이어서 불러줍니다. 그래서 a woman who is 65까지가 한 의미의 덩어리죠. 거기까지 해주고 started studying English라고 해줄 거예요. 그런데 방금처럼 뭔가 콤마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즉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외국 사람들도 그 부분을 살짝 끊어서 얘기해 줄 겁니다. 물론 굉장히 빨리 얘기하면 이게 끊어서 있는 거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만 If I was a betting man, which I'm not, I'd put money on it. If I was a betting man, which I'm not, I'd put money on it. If I was a betting man, which I'm not, I'd put money on it. If I was a betting man, which I'm not, I'd put money on it.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정장 한 벌을 골랐어요. 나는 정장 한 벌을 골랐지. 그럼 I choose? 이미 골랐는데요. I chose a suit. 발음은 shoot가 아니라 suit입니다. 그래서 I chose a suit. I chose a suit가 됐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가 정장을 골랐어. 근데 정장에 대한 게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달아줄 거예요. 나는 검은 줄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정장을 골랐어. 인데 검은 줄이 나에 따라서 또 나에 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검은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정장 한 벌을 골랐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I chose a suit that has a black stripe. 맞았어. 스트라이프가 여러 개면 stripes. 그쵸. stripes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 chose a suit
that has black stripes. I chose a suit that has black stripes. I chose a suit that has black stripes가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숱이 그냥 숱이 아니라 아르마니에서 한 벌 골랐지. 내가. 나는 아르마니에서 정장 한 벌을 골랐어요. 이러면 그럼 I chose a suit. 어떤 숱? 아르마니. I chose 아르마니 suit. 아르마니 숱을 골랐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수식을 달 거야. 검은 줄무늬가 쭉 나 있는 아르마니 정장을 골랐어. 이렇게 하려면 그럼 I chose Armani suit that has black stripes. 맞았어요. 그래서 I chose an Armani suit that has black stripe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만약에 콤마를 넣을 거라면 방금 전에 있는 그냥 숱 검은 줄무늬가 있는 정장에다가 콤마를 넣고 싶은가요? 검은 줄무늬가 있는 아르마니 정장에다 콤마를 넣고 싶은가요? 알마니에다가 넣어야겠죠? 네, 왜냐하면 I chose an Armani suit 하는 순간 이미 어머, 너 아르마니 샀어? 이건 거지. 자, 줄무늬가 있는 거는 정장이란 줄무늬가 있다라는 그 정보는 그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알마니 거라는 걸 얘는 알아요. 자,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정보에는 이제 콤마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때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를 대시나 위치를 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대수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대수로 사물이 있기 때문에 대수로 쓰는 문장에서는 아무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라고 해도 콤마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콤마가 있을 땐 대수를 하면 안 된다고?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로 대수를 안 돼요. 된다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가적인 정보야, 내가 지금부터 요 뒤에 나오는 정보는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인 부가적인 정보를 너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문장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사물일 때는 that을 쓰면 안 되고요. which로 쓰셔야 됩니다. 해보면 I chose an Armani suit, which has black strip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후하고 위치밖에 못 쓰는 거야? 네, 맞아요. that은 안 돼요. that은 안 됩니다. 콤마 있을 때는? 네, 콤마가 있을 때는 후하고 대시 안 위치만 됩니다. 대시 대시 안 되지 되고.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남자 하나를 알아요. 까지만 해보세요. I know a man. 자, 어떤 남자인지 보세요. 3개 국어를 하는 남자를 저는 어떤 남자를 전 알고 있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know a man who 할 줄 안다고? Who can speak three languages? yeah, three languages. languages. 그쵸. 3개의 언어니까. 그래서 I know a man who can speak 3 languages. I know a man who can speak 3 languages. I know a man who can speak 3 languages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번엔 살짝 바꿔서 네. 나는 톰을 알아. 근데 걔가 이번엔 3개의 언어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I know Tom who can speak 3 languages.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톰으로만 바꿨을 뿐이고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콤마를 바꿔줘야 할 거는 톰이 있는 거. 이미 톰이 누군지 아니까. 그치. 내가 톰을 안다고 얘기해서 너 걔 알아. 그거를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걔가 3개 국어라는지 4개 국어라는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지만 걔가 굳이 알려주는 거지. 듣고 싶지 않지만. 맞아.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콤마를 달아주는 거고 얘는 후가 들어갔기 때문에 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정보를 또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콤마를 넣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었냐면 뒤에서 앞으로 그쵸. 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걸 보면 65세인 여자가 영어를 공부했다. 또는 줄무늬가 있는 정장을 골랐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치를 해줬고 방금 같은 경우도 3개 국어를 하는 남자를 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순 다 똑같고요. 콤마 하나만 박힌 것밖에 없는데 얘는 콤마 2개. 앞뒤라면 앞뒤에 있고 문장의 중간에 박혀 있다면 정보가 그러면 이제 앞뒤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콤마가 달려 있는 문장은 해석할 때도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르냐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이게 수식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어순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 어순 그대로 앞에서 뒤로 진행되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my mom, 그다음에 who is 65 started studying English. 그러면 65살인 엄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말이야 65살인데 영어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 chose an Armani suit which has black stripes. 이러면요? 그러면 알마니 정장 골랐는데 그거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나 알마니 수트 샀어. 근데 그거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있다? 랑 나 검은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알마니 셔츠 샀어. 수트 샀어. 랑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보면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뒤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쭉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장의 뜻이 완전히 막 되게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물론 이제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 꼴보기 싫은 것 같긴 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알마니 샀다? 근데 그거 검은색 스트라이프 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말이야.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부가적인 정보를 줄 때는 먼저 중요한 정보를 먼저 말을 해놓고 그런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테크닉으로 뭔가 한국말로 했을 때는 영어로 옮길 때 다 그렇게 콤마 위치가 붙어요. 콤마 후가 붙거나. 그럼 뭐, 야, 나 돈 생겼다? 근데 주순 거야. 그런 것도. 근데 그거 자랑할 만하지. 그치. 그런 식일 때가 다 콤마 위치, 콤마 후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어치나 여치나 의미가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약간 좀 다르긴 해. 맞아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She happens to be my friend, which is a lot more than I can say for you. She happens to be my friend, which is a lot more than I can say for you. She happens to be my friend, which is a lot more than I can say for you. She happens to be my friend, which is a lot more than I can say for you.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스펙트럼이 좀 달라질 때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에이미의 언니가 있어요. 미용실 영어로 뭐예요? 미용실? 헤어 살롱? 맞아요. 헤어 살롱이죠. 미용실에서 일하는 에이미 언니가 말이야 내 친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용실에서 일하는 에이미 언니가 내 친구다? 그러면 Amy's sister who work hair salon is my friend. 맞았어요. So Amy's sister who works at hair salon is my friend. 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Amy's sister에다가 콤마를 붙여요. 에이미 시스터 뒤에다가 네, 콤마를 붙여요. 뒤는 어순 똑같아요. Amy's sister, 콤마 who works at a hair salon is my friend. 해도 뭐 이렇게 별로만 달라지는 것 같진 않잖아요. 느낌상으로는 다 똑같으니까요. 다 쓰인 단어도 똑같고 어순도 똑같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콤마가 없어서 뒤에서 앞으로 이제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걸 보시면 미용실에서 일하는 에이미 언니가 내 친구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에이미의 언니들이 좀 몇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미용실에서 일하는 언니가 내 친구구나. 근데 병원에서 일하는 애는 내 친구가 아닌 거고 또 살림하는 에이미네 언니는 내 친구가 아닌 거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제 수식을 해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용실에서 일하는 언니라고 해놓으면 얘가 그럼 미용실에서 일하는 언니 말고 다른 언니도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예 콤마를 박아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듯이 앞에서 해석하는 경우를 볼게요. 야, 에이미네 언니가 말이야.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미 언니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미용실에서 일하는구나. 설명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 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콤마를 쓰고 안 쓰고 해서. 전혀 미묘한 차이. 에이미네 언니가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내 친구다? 아, 그래? 그거 한 문장 가지고 언니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영어니까요. Basically, any problems caused by boys, or just those problems, can be solved.
Basically, any problems caused by boys, which is most problems, can be solved. Basically, any problems caused by boys, which is most problems, can be solved. Basically, any problems caused by boys, which is most problems, can be solved.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영어를 설명해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회화 정도에서 나는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까처럼 야 내가 시장에서 누구누구 봤는데 걔 이번에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콤마가 붙어서 부가적인 설명이 붙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말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어디 말이 뭐 그랬는데 걔가 그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고기 먹으러 간다? 그럼 막 고기? 막 이럴 줄 알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그냥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 콤마 찍고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달려있는 문제들도 보면 오늘은 그 선생님이 소위 말하는 얄미운 투에 그러니까 추가 정보를 주는 그런 문장들만 영작하라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15개를. 한번 해보시면서 아, 이때는 이런 식으로 콤마를 많이 붙여서 부가 정보를 더 뒤에다 다는구나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 땡스 부탁드립니다.